쇼펜하우어의 마음 철학으로 바라본 인생 후반기.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복잡해지는 걸까? 젊었을 때는 몰랐다. 그때는 앞만 보고 달렸으니까. 이루고 싶은 것도 많았고 해야 할 일도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이룬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무겁다. 성공했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 것도 아니고 실패했다고 해서 끝난 것도 아니다. 그냥 복잡하다. 이런 마음을 누구에게 말하기도 애매하다. 가족에게 말하자니 괜히 걱정시키는 것 같고 친구에게 말하자니 다들 비슷한 상황이다. 사실 이건 당연한 일이다. 우리는 오래 살았다. 많은 것을 경험했다.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다. 그 모든 것들이 마음속에 쌓여 있다. 젊었을 때는 미래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과거도 함께 떠올린다. 그러니 생각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오늘은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생각을 빌려서 이 복잡한 마음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려 한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인간의 고통과 마음에 대해 고민한 사람이다. 그는 낙관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을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는 우리에게 희망을 강요하지 않는다. 긍정을 강요하지도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이렇게 봤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항상 무언가를 원한다. 돈을 원하고 인정을 원하고 사랑을 원한다.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한다. 끝이 없다. 왜 그럴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의지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살아가려는 힘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추구하려는 힘이 있다.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고 외로우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다. 이 모든 것이 의지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할까? 잠깐은 그렇다. 하지만 곧 익숙해진다. 그리고 다시 무언가를 원한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다. 인생은 진자와 같다고.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무언가를 원할 때는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지금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얻으면 권태로워진다. 이제 새로운 자극이 없으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비관적으로 본 것이 아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것이다.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왜 이토록 마음이 복잡한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런 것이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도 했다. 우리가 불행한 이유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니라 가지고 싶어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갈망하면 할수록 지금 가진 것은 작아 보인다. 만족하지 못한다. 그래서 괴롭다. 마음이 괴로워지는 이유들. 비교.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한다. 남과 나를 비교하고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의 불행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것이라고. 우리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적다고 느껴서다. 은퇴하고 나서 여유로운 시간을 갖게 된다. 이것은 축복이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아직 일하고 있으니까. 건강도 마찬가지다. 우리 나이에 어디 안 아픈 곳이 있겠는가? 그런데 누군가 건강하게 등산하는 모습을 보면 위축된다.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비교에는 끝이 없으니까. 아무리 많이 가져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한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미래에 기대하고 나 자신에게도 기대한다. 쇼펜하우어는 기대에 대해 이렇게 생각했다. 기대는 미래의 고통을 미리 당기는 것이라고. 기대가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다고. 자식들이 잘 되기를 기대했다. 은퇴 후의 삶을 기대했다. 배우자를 이해해 줄 거라고 기대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과 다를 때가 많다. 그러면 우리는 실망한다. 기대를 낮춘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완벽을 바라지 않는 것이다. 인정 욕구. 우리는 인정받고 싶어 한다.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다. 은퇴하고 나서 더 이상 직함이 없을 때, 모임에서 젊은 사람들이 중심일 때, 가족이 우리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같을 때, 그러면 서운하다. 화가 난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조언했다. 다른 사람의 평가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다. 나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안다.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집착. 우리는 많은 것에 집착한다. 돈에 집착하고, 건강에 집착하고, 관계에 집착한다. 돈을 평생 모았는데 이제 쓸 시간이 왔다. 하지만 쉽지 않다. 쓰면 줄어드니까. 줄어들면 불안하니까.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워한다. 작은 증상에도 민감해진다.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관계도 그렇다. 잃고 싶지 않아서 집착한다. 배우자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해도 불안하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다. 집착을 놓아야 자유로워진다고. 모든 것은 변한다. 돈은 줄어들 수도 있다. 건강은 나빠질 수도 있다. 관계는 멀어질 수도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과거에 대한 미련. 우리는 과거를 자주 떠올린다. 그리고 후회한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다르게 했으면 지금 달라졌을 텐데. 쇼펜하우어는 과거에 대한 미련을 헛된 것이라고 봤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고.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다고.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 그때의 우리는 그것이 최선이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좋았든 나빴든 그것은 이미 지나갔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지금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인생을 두 시기로 나눴다. 전반기와 후반기. 전반기는 욕망의 시기다.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고 많은 것을 이루려 한다. 그래서 열심히 산다. 앞만 보고 달린다. 하지만 후반기는 다르다. 후반기는 이해의 시기다. 우리는 이제 많은 것을 경험했다. 성공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다. 얻기도 했고 잃기도 했다. 그러면서 깨닫는다.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이제 보인다. 성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능력. 처음에는 허무할 수 있다. 환상이 깨지면 실망스럽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편해진다. 왜냐하면 이제 불필요한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봤다. 전반기에는 세상을 바꾸려 했다면 후반기에는 나를 바꾼다고. 그래서 인생 후반기는 조용해진다. 더 이상 요란하게 살지 않는다. 그냥 담담하게 살아간다. 쇼펜하우어는 또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의 전반기는 원고이고 후반기는 그것을 읽는 것이라고. 전반기에는 우리가 인생을 썼다. 열심히 살았다. 후반기에는 그것을 읽는다. 돌아보고 이해하고 의미를 찾는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많은 실패를 했다. 그때는 괴로웠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실패가 의미로 바뀐다. 그 실패 덕분에 겸손해졌다. 그 실패 덕분에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됐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다. 그때는 슬펐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상실도 의미가 있다. 그 상실 덕분에 남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됐다. 그 상실 덕분에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생의 모든 경험은 의미가 있다. 좋은 경험도 나쁜 경험도 모두 우리를 만드는 재료다. 그래서 인생 후반기는 정리하는 시간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고 받아들이는 시간. 이것을 잘하면 인생 후반기는 오히려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제 증명할 것이 없으니까.
마음을 덜 괴롭게 사는 태도, 포기와 내려놓음의 차이. 많은 사람들이 내려놓는 것을 포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은 포기가 아니다. 포기는 마지못해 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포기하면 마음이 씁쓸하다. 하지만 내려놓음은 다르다. 내려놓음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이것이 필요 없다고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포기는 억지로 참는 것이지만 내려놓음은 진심으로 놓아주는 것이다. 작은 것부터 내려놓아 보는 것이다. 자식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낮춰보는 것이다. 건강에 대한 집착을 조금 줄여보는 것이다. 이렇게 연습하다 보면 점점 내려놓는 것이 편해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을 깨닫는다. 단순하게 살기. 쇼펜하우어에게 내려놓음은 단순함을 의미했다. 단순하게 사는 것, 필요한 것만 가지고 사는 것, 복잡하지 않게 사는 것. 젊었을 때는 더 많이 가지려고 했다면 이제는 덜 가지려고 한다. 젊었을 때는 더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빼려고 한다. 그리고 빼는 것이 오히려 편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불필요한 관계, 불필요한 욕심, 불필요한 걱정.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 마음이 가벼워진다. 욕망이 줄어들면 평온이 온다. 마음이 조용해진다. 큰 행복이 아니어도 좋다. 그냥 평온하면 좋겠다. 마음이 조용하면 좋겠다. 혼자 있는 시간.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 위대한 정신의 표시라고. 우리 나이가 되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느낀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다르게 생각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선물이라고. 자기 자신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평생 우리는 바빴다. 일하느라 바빴고 가족 돌보느라 바빴다. 그러면서 정작 나 자신과는 대화하지 못했다. 이제 그 시간이 왔다. 혼자 앉아서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시간이 지나면 혼자 있는 것이 편해진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진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는 것, 음악을 들으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 책을 읽는 것, 이런 것들이 좋아진다. 긴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봤다. 쇼펜하우어의 눈으로 우리 인생을, 우리 마음을 바라봤다. 우리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았다. 실수도 많이 했고 후회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다.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다. 쇼펜하우어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는다. 행복해지라고 하지도 않고 성공하라고 하지도 않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라고 한다. 세상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마음은 쉽게 평온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면 조금 편해진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다. 항상 만족할 수도 없다. 늘 행복할 수도 없다. 그것이 인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것을 경험했다. 사랑했고, 일했고, 웃었고, 울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우리는 인생의 후반기에 있다. 더 이상 증명할 것이 없다. 이룰 것도 많지 않다. 그냥 남은 시간을 조용히 살아가면 된다. 물론 쉽지 않다. 여전히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다. 하지만 그것도 괜찮다. 완벽하게 평온할 필요는 없다. 그냥 조금씩 내려놓으면 된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천천히 놓아주면 된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자. 우리 인생은 틀린 것이 아니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부자가 되지 못했어도, 유명해지지 못했어도 그것이 실패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았다. 그것이면 된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이것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행복하지 않아도 괜찮다. 그냥 살아있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조금 쉬어도 된다. 너무 많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너무 많이 후회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을 살면 된다. 차 한 잔 마시면서 창밖을 보면서 가만히 앉아서 그렇게 조용히 살아가면 된다. 우리는 충분히 열심히 살았다. 이제는 조금 느리게 살아도 괜찮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당신은 잘하고 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 그냥 천천히 조용히 살아가라. 그것이면 된다.